2024학년도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 학업우수 전형 면접 구술이죠. 자, 뭐 작년까지는 학업우수형 그랬습니다. 금년도는 약간 한 글자를 더 넣어가지고 학업우수 전형이라고 풀네임을 좀 변경을 했는데, 자, 이날저날 있죠. 11월 25일 날 토요일 날, 자, 수능 끝나고 한 열흘쯤 지나서 이제 면접 구술이 있죠. 물론 재심 기반의 면접입니다. 좀 많이 뽑죠. 계열 적합형이 있고 그다음에 학업우수가 있는데, 이날저날 있죠. 면접이 이제 비중이 30%잖아요. 그래서 일단 1차 합격자 발표 뒤에 저희가 바로 일단은 1차 합격자 바로 발표되고 바로 다음 날부터 저희가 이제 자 면접을 진행을 합니다. 자, 그러는데 일단 저를 비롯해서 말이죠. 우리 자 정재현 그다음에 이윤기신, 자 우리 전문가들 있죠. 인문계 쪽. 저는 총괄한 노환기 교육원장입니다. 저 서울대 국어교육과 졸업하고 수능 국어 가열차게 마무리 갈무리 지금 자 하면서, 자 여러분들이 전형별로 고려대 어때요? 계열적 합평, 자 사이버 국방학과 그죠? 자 등등 여러 가지 일종의 고려대 어떤 적합성에 맞는 특기자 전형. 자 그다음에 여러분 학업우수형 있잖아요. 학업우수 전형에 바로 재심기관 면접 오랫동안 해오면서 입시 결과 감히 말씀드립니다. 학업우수형이죠. 넘버1의 입지로서 아카데미로서의 별 위상. 자 대치동 스카이 입시교육 본원, 서초 방배원 스카이 입시교육 직영학원. 아울러 말이죠. 자 면접 전문에 바로 스카이 진학교육, 스카이 입시교육 대치동 본원이 직영하는 스카이 진학교육의 면접 캠프. 자 노환기 교육원장입니다. 자 재심 기반 인문계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죠 국어 독서, 자 그다음에 사회탐구 해왔잖아요. 아마 그걸 기재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이미 여러분들 말이죠. 면접 구술 결국은 텍스트 이해하고 문제 의도에 맞게 답을 기획하는 건 어렵지는 않아요. 자 그렇지만은 미리 답을 준비하고 준비한 답을 보면서 면접관 앞에서 구술해야 되는 거죠. 한마디로 했죠. 말로 구현해야 하기 때문에 이 과정이 좀 쉽지 않죠. 부담이 되죠. 더구나 경험이 없고 그동안 수능이죠. 오지선다를 마킹하는 데 익숙하다 보니까 갑자기 말을 조리 있게 해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기 때문에, 자 면접관들이 어때요? 끄덕거리면서 그래 그죠? 흐뭇한 느낌을 줬을 때 점수를 주겠지만 어때요? 왠지 면접관은 고개를 약간 좌우로 흔들어. 본인도 모르죠. 면접관 평가관도 그걸 모르고 무심코 아닌데 그죠? 그럼 그때 이제 멘탈이 무너지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자 이나저나 여러분들이 좀 그런 담력을 좀 가지고 짧은 시간이지만 어느 정도 담력을 기르고 배짱을 좀 쌓고 그다음에 구술하는 역량 있죠. 현장에서 딱 어때요? 응대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가상 모의 면접이죠. 시뮬레이션. 실제 시험장하고 똑같이 진행을 해요. 자, 우리 전문적인 스태프들이 저를 비롯해서 거듭 얘기입니다만 저희가 면접 구술 있잖아요. 뭐 수능은 수능이지만 논술 면접 구술, 특히 면접 구술에 어때요? 시뮬레이션 하는 그런 시스템으로는 대한민국 최고의 아카데미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그동안 오랜 기간 동안 여러분보다 앞서 대학을 들어간 거죠. 서울대 연고대 있잖아요. 스카이대 중심의 그런 면접 구술. 물론 자연계는 MMI, 의대, 치대, 그죠? 그런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따로 있습니다만은, 자, 인문계, 그죠? 고려대학교 학업우수 전형, 자, 기본적인 팩트 체크하고, 자, 그 다음에 작년도 기출문제 있죠? 요걸 베이스로 해서 어떻게 접근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 안내해드리는 OT 영상 강의니까 끝까지 청취해보시고 좋은 팁을 얻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은 말이죠. 1차 발표 어때요? 11월 16일 수능날. 여러분 수능 한차 보고가 났는데 수능 끝나고 딱 나오니까 5시쯤 발표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럼 저희가 11월 17일부터 했죠? 자, 면접 구술이 11월 25일이니까 인문계죠? 자연계는 26일입니다만은 저희가 11월 10일부터 면접 보기 전날까지 24일까지 약 8일간에 걸쳐서 있죠. 시간대가 매일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른 전형도 또 뭐 논술도 있고 학종도 있고 다른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말이죠. 일단은 자 매일 시간 블록을 오전 블록, 그 다음에 오후 블록, 그 다음에 저녁 블록, 10시 블록, 2시 블록, 6시 블록, 3블록을 매일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 사회에서 8회 정도, 자, 미리 좀 시간을, 저희 학원에 어때요? 미리미리 신청을 해가지고 저희가 어때요? 자, 어렌지를 한 다음에 거기 맞춰서 개별적인 맞춤 학습 진행을 합니다. 집단 토론은 아니잖아요. 그죠? 개별 맞춤, 재심 기반의 어떤 거 하는 거니까. 이거 보통 어때요? 작년도도 그렇습니다만 12분 답변 준비하죠. 미리 문제를 릴리스 하고, 그 준비한 답변을 가지고 어때요? 면접관 앞에서 6분 답변하게 합니다. 자, 답변하겠습니다. 1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쭉 얘기하다 뭐 끝나면 이상입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형식도 무시 못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사회 기준에서 총 12세트에 한 회당 보통 3세트 정도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하고 시뮬레이션 계속하면서 교정을 하고 여러분의 구술하는 그런 장면, 내용, 이거 영상으로 찍어서 모니터 해줍니다. 이거 있죠? 자, 구술한 내용, 자, 녹음을 해가지고 육성, 제가 이제 첨삭을 해주면서 영상, 오디오까지 첨삭을 제대로 해준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자, 일단 여러분들이 이미 원서를 낸 거니까, 그리고 1차 합격이 된 거니까 면접에 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자, 물론 그래요. 뭐 다른 데 때문에 또 뭐 1차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면접장에 안 간 수험생도 있겠지만, 자, 경영대학이 70%면 제일 많이 뽑죠. 워낙에 많이 뽑으니까요. 경영대학, 고려대학교. 자, 문과대학이 이제 국문과부터 쫙하니 말이죠. 영문과가 제일 많네요. 25명. 자, 국문과 13명, 그 다음에 중문과 13명, 과가 무지 많고, 심리학부죠? 11명.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정경대학이죠? 인문. 어때요? 정치외교가 18명, 경제 33명, 통계학과 18명, 행정학과 18명. 자, 사범대학, 교육학과 12명, 국어교육과 10명, 영어교육과 16명, 지리교육과 9명, 역사교육 7명. 자, 국제학부죠? 17명, 미디어학부에 바로 어때요? 18명. 자, 그 다음에, 보건정책관리학부에 바로 18명, 자유전공학부 인문이 바로 33명이죠. 그 다음에 생명과학대학이 바로 어때? 식품자원경제학과가 13명인데, 자, 뽑는 인원이 굉장히 많아. 계열적합 전형보다도.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 아시고, 여러분들 있죠? 면접. 어찌됐든, 자, 물론 수능 최저는 있지만, 계열적합형은 수능 최저가 없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수능은 보고 났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판단하겠죠? 1차가 됐으면 면접장에 어때? 굳이 갈 필요가 없어. 왜? 내가 수능 최저가 안 되는 거야. 자, 인문 자연, 그죠? 4개형 등급하에 8 이내면 한국사 4 이내더라, 그죠? 자, 인문계. 4개형 등급의 합이 8 이내입니다. 뭐, 최소한 이 정도는 되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이 수능 최저 확인하고, 제가 17일부터 면접 진행을 합니다. 24일까지. 그렇기 때문에. 아무튼 매일 시간대가 있다는 강조 드렸죠? 결론적으로 말이야. 일단 학업 역량이죠? 다만 여러분 학업이라는 게 전문성을 짓는, 전문 지식을 묻는 게 아니죠. 재심으로 활용하는 역량을 묻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여러분들 수능, 국어, 문학, 독서, 그죠? 특히 이제 독서 지문들, 재심으로 보면 이제, 어떤 성향이 이제 있다가 확인이 됩니다. 사회탐구 연관성을 가지고 말하는 텍스트들, 복수 지문을 주고서 이제 문제를 만드니까요. 그 다음에 어때요? 적극적으로 이제 답변에 임해야 됩니다. 어때요? 정답, 오답, 정답의 기준을 확실히 가지고 면접하는 게 아니죠. 거기에 버금가게, 문제에서 의도하는 바에 맞게, 그죠? 또는 출제자들이, 또는 평가자들이 수긍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답을 설계를 해가지고 어때요? 약 6분에 걸쳐서 여러분 구술해야 되는 거니까 그 훈련을 하는 겁니다. 제가 철저하게 첨삭하는 형태를 하는 거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작년도 있죠. 2013학년도 기출문제 확인해 봅시다. 먼저 있죠. 인문계는 5점 문제인데, 주로 통합사회, 경제, 윤사. 어때요? 사회탐구 소스지만은 그래도 국어, 독서와 연관성이 많죠. 그 다음 키워드가 공동체주의, 자유주의, 복지구화였습니다. 역시 인문계니까, 그죠? 인문사회계니까, 복지, 정의, 자유, 그죠? 공평, 또는 정의, 공정, 그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준비시간 12분에 면접시간 6분이더라 그랬습니다. 작년도 기출문제인데, 먼저 문제가 3문제죠. 가해 내용을 참고하여 나와 다를 비교하시오. 차이점, 그죠? 자, 답변하는 툴은, 자, 먼저 1번 문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이니까, 가는 이런 내용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볼 때, 자, 나하고 다는 이런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저는 파악했습니다. 사실적 사고입니다. 파악한 내용이야. 생각이 아니죠. 말 주의해요, 단어. 다시 말해, 어떤 점에서 어떤 요지 파악을 이제 해야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주어진 텍스트의 핵심적인 요지, 핵심적인 내용을 그리 강하게 장악을 해야 됩니다. 특히 이 텍스트들의 핵심 단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계속해서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의 관점에서 나를 평가하시오. 자, 그러면 다는 어때요? 일단 1번서 이미 파악이 됐잖아요. 그죠? 제가 1번 문항 통해서 파악한 다는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준을 볼 때, 자, 비교니까 차이점이잖아. 그죠? 자, 그러니까 다를 토대로 해서 나를 평가하는 얘기는 분명히 다하고 나는 차이점에서 모순관계야. 그죠? 따라서 다의 입장에서 나는 어때요? 평가를 한다는 얘기는 뭐야? 옹호 또는 논박이야. 그죠? 근데 1번에서 문제 성격상 보니까 나하고 다는 뭐야가 돼? 모순관계 차이점이야. 당연히 다를 통해서 나를 평가한다는 얘기는 뭡니까? 다의 요지에 의해서 나를 반박해야죠. 왜? 차이가 있는 모순관계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다하고 나하고 공통점이 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이거 뒷받침이 되겠죠? 그죠? 자, 계속해서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자, 1번 문항을 통해서 봤을 때 다하고 나는 모순관계입니다. 다의 관점, 핵심 관점은 바로 이런 입장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 나의 관점을 평가할 때는 어때? 반론의 어떤 여지가 있다고 봅니다. 다시 말해, 즉, 또는 왜냐하면 이렇게 부연 설명해가지고 뭐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건 2번은 판단이야. 그죠?
저는 다의 시각이 관점이 이거기 때문에 자 나의 관점인 이거는 다에 의해서 어때요? 약간 반박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 어떤 입장인 다는 그죠? 자 일단은 이와 상반된 입장을 취하는 나에 대해서 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일종의 분명히 보여준다는 점에서 저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번 문제는 뭡니까? 파악이야. 2번 문제는 생각이야. 추론적 사고 역량을 묻잖아. 그죠? 자 그 다음에 나의 관점에서 나의 설탕세를 설명하고 설탕수 도입에 자신의 견해를 밝히죠. 그랬습니다. 아주 종합적이죠. 계속해서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자 1번, 2번을 통해서 나하고 다른 상반된 입장이고 나의 핵심적인 관점은 이거고 다의 핵심적인 관점은 이거라고 이미 파악을 했는데 이를 토대로 볼 때 일단 말이죠. 나의 설탕세는 제가 파악하기로 나의 설탕세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요구사항이야. 그죠? 자 3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런 입장을 취하는 나와 이와는 상반되는 바로 다의 관점. 자, 이걸 토대로 봤을 때 먼저 나의 입장에서 나의 설탕세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와는 상반되게 다의 관점에서 볼 때 나의 설탕세는 한편으로 이런 관점이 있다고 저는 봤습니다. 자, 이로 보아 설탕세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 저는 어때요? 견해니까, 그죠? 일단 이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견해니까 아니면 찬성이나 반박이니까, 그죠? 설탕세의 도입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설탕세의 어때요? 도입을 안 하고 이에 대한 대체 개념으로 보완책이 있다면 이런 것이 필요하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말을 할 때는 항상 오픈할 때, 그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끝날 때 이상입니다. 이런 그 프레임을 가지고 여러분이 접근해야 된다. 그 얘기죠. 오케이. 자, 그럼 제 지금 가를 봅시다. 한번. 자, 가의 내용은 참고사항이야. 메인 주인공이 나하고 다잖아. 그죠? 나하고 다른 1번선을 비교하고 그 다음에 2번의 경우는 어때요? 하나의 다의 관점에 나를 갖다가 평가하고 평가하다 보니까 상반되니까 모순관계니까 당연히 자 반박이 될 수밖에 없죠. 3번의 경우는 나하고 다의 상반된 관점을 토대로 해서 나의 설탕서를 설명해라 그랬습니다. 설명. 그 다음에 이거 근거로 해서 어때요? 설탕의 도입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히라고 그랬으니까 제시문 가의 키워드를 봅시다. 키워드를 먼저 찾아. 짤막하죠? 사회탐구 윤사에 나온 지문들이야. 국어 독서에 나온 지문들이죠. 인문계니까. 아리스토텔레스 개인의 사적이 국가입니다. 국가. 그죠? 자, 국가 쭉 가는 국가야. 공공선 키워드와 공동체. 자, 아리스토텔레스 국가 단순한 공동생활이 아니고 정치도덕의 공동체다. 자, 한편 노직이라는 사람은 개인이 가진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는 선에서만 행동하는 최소의 국가를 정의롭다고 봤다. 국가가 특정한 사람에게 더 많은 세금 거둬 복지 정책을 펼치는 것을 개인 재산권을 침해라고 간주하는 사람이 노직이라고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아리스토텔레스와 노직이라는 사람이 가지는 국가의 어떤 핵심적인 관점, 키워드가 뭐냐 이거야. 국가는 가난한 사람들을 돕기 위해 소득 재분배 정책과 같은 강제적인 수단을 써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노직. 자, 제시문 가의 핵심적인 요지가 뭐냐? 나죠, 이제? 자, 가를 기준으로 해서. 자, 나야. 가만히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하고 어때요? 노직이라는 사람의 입장이 약간은 좀 상반된 성향을 띈다라고 좀 보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고로. 그런 시각. 요지 파악이니까. 자, 나의 지문이죠. 시장경제 운영 관련 전통적으로 선봉했던 미국 정부가 19세기 대공황 해결해서 뉴딜 정책, 소외된 이들을 위한 새로운 정책을 펼친 바 있죠. 자, 루스벨트 대통령 공황이 발생하자 시장의 가격 조정 기능에 막혀들어서 너는 경기 침체 해결되지 않는 깨달았죠. 정치에서 우연히 일어난 일은 없다. 우연히 일어났던 그건 그렇게 계획된 것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전국 산업 부흥 법을 제정했어. 시장에 맡기면 안 된다 그 얘기야. 법을 제정했어. 산업에서 일어나는 과잉 생산, 지나치 경쟁, 실업시설을 막기 위해 정부가 산업을 통제. 키워드가 뭐죠? 통제야. 어떤 미국의 하나의 1903년 사례죠. 루스벨트 대통령. 어때요? 대공황 때문에 정부에서 펼친 정책이 바로 통제입니다. 뭘 통제했어? 산업을 통제했어. 지나친 경쟁, 실업시설을 막기 위한 거. 그죠? 자, 이런 점에서 나의 어떤 사례는 통제입니다. 통제. 자, 다를 봅시다. 세상에 금지하는 것이면 백성은 더욱 가난해져. 나하고 다는 비교해보니까 차이점이 당연히 있겠죠? 나 해보니까 키워드가 통제야. 정부가, 국가가, 그죠? 백성이 이런 기분을 많이 가지고 국가는 더 혼미해지고 사람들이 재주가 많아지면 기이한 일 더 불어나고 법령이 복잡할수록 도둑이 더 많아진다. 한마디로 다 해보니까 어때요? 법령이 많아지면 문제가 생긴다. 그죠? 통제를 갖다 해서는 안 된다. 가급적, 그죠? 통제를 좀 절제하자. 그런 취지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상반될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성인이 말했죠. 내가 무의하니 백성들이 절로 교화되고, 내가 고요함 좋아하니 백성들이 절로 바르게 되고, 내가 일을 만들지 않으니 백성이 절로 부유하다. 내가 무욕, 욕심이 없으니 백성들이 절로 소박해진다. 라고 성인이 말씀하시다. 그 얘기입니다. 제시문 R을 봅시다. 2010년 설탕에 함유된 제품 가격 20% 정도는 세금으로 부과가 들어가는 설탕세, 슈가텍스 도입을 각국의 공식 권고한 바가 있죠. WHO에서. 1920년 노예계 최초로 도입한 설탕세는 비만 등을 예방하려고 초콜릿 설탕이 안 들어간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이죠. 비만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그죠? 설탕이 들어간 제품에 대해서 설탕세. 최근 한국에서 도입이 논의되고 다른 나라 경우 도입 초기 실제로 설탕 섭취량 줄이는 효과를 낳기도 했다. 하지만 가격 상승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개별 소비자도 있었다. 양면이 다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설탕세를 도입하면 장점이 어때요? 당분을 많이 먹지 않기 때문에 비만 등을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 이래서 설탕세를 도입한다. 세금을 도입한다. 새로운 세금 제도가 도입됐다는 얘기는 바로 국가가 통제하는 거죠. 국가가 우리나라 같은 경우 국회에서 뭐 입법을 해서 먼저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이 어때 사인하고 서명을 하면 국회에 통해서 공표가 되는 게 법률이잖아요. 그죠? 국가 주도로 이루어진 게 법률이기 때문에 자, 근데 이번 반려한 쪽이 어때요? 설탕세가 도입되기 당연히 세금을 비롯하면 가격이 올라가죠. 양면이 다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까 세 번째 문제 있죠. 일단은 라의 사례에 대해서 나, 다의 차이점을 근거로 해서, 그죠? 본인의 견해를 밝혀라 그랬습니다만은. 자, 일단은 어때? 양면이 다 있죠. 자, 이런 점입니다. 그래서 가나다는 4개를 가지고 말이야. 일단은. 자, 그렇죠. 그래서, 자, 보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어때요? 국가. 사적 이익을 위한 게 아니고 공공성과 가치 있는 삶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동체다. 공공선. 오케이? 사적 이익이 아니고 공공의, 그러니까 따라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보통 중용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아무튼 말이죠. 자, 국가의 어떤 공공성, 사적 이익이 아니고, 아무래도 어때요? 좀 뉴딜 정책을 폈던 루즈벨트 대통령 같은 입장 아니겠느냐, 그 얘기죠. 자, 노직이라는 사람은 어때요? 개인의, 자, 한마디로 재산을 보호하는 선에서만 행동을 하는 게 국가다 그랬습니다. 개인 재산을 침해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여기 같은 어때요? 자, 일종의 바로 나의 입장, 그죠? 나의 입장. 자, 국가가 어때요? 실업이나 그 다음에 어떤 산업 정책의 문제점을 갖다가 통제하는 법을 제정해, 그죠? 공공의 어떤 선을 위해서, 공공의 가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아리스토텔레스의 가의 입장은 바로 루즈벨트 상통하고, 자, 그 다음에 다에서는 어때요? 국가는 백성들을 통제하고, 그 다음에 있죠? 어떤 법을 만들어서 백성이 더 가난해져. 도둑이 더 횡행을 해, 그죠? 창궐해. 따라서 어때요? 국가의 그런 통제보다는 바로 개인에게 사적 이익에 맡긴다. 자, 이거는 노직의 입장과 같죠? 그러니까 가의 아리스토텔레스 노직 상반된 두 시각이 그대로 나하고 다에 대입이 됩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설탕세라는 건 도입을 한 거 바로 국가가 적극적으로 어때요? 통제하는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루즈벨트 뉴딜 정책처럼, 그죠? 법을 제정해서. 왜? 비만이 너무너무 심각하니까. 여러분, 최근에 우리나라도 어때요? 최근에 아주 갑자기 막 유행이 되는, 여러분, 중학교 때 또는 학교 때 특히 학원 갔다 오거나 학교 갔다 오면서 어때요? 자, 후루탕이라고 이제 설탕 많이 들어간 거 있죠? 비만 우려가 많이 된다고 좀 걱정을 많이 하는데, 얼마 전에 그 대표가 어때요? 국회까지 와서 국정감사 때 참여도 했죠? 자, 문제는 이제 세금을 부과하니까 가격이 상승됐다. 양면이 다 있단 말이야. 자, 그런 점에서 말이죠. 일단 문제를 보면은, 자, 일단 말이죠. 가의 내용을 참고해서, 가의 아리스토텔레스 노직, 그죠? 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바로 바로 루즈벨트처럼 어때요? 국가가 통제하는 그런 공공선을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어때요? 가에서 노직의 입장이라고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면 안 돼. 최소한으로 해야 돼. 그죠? 그게 국가야. 올바른 국가다 그랬으면 노직. 그거 입장은 다 입장과 상통하니까. 그죠? 상반된 시각이죠? 나는 국가의 통제, 다는 국가의 통제보다는 어때요? 개인의 자유, 사적 이익의 추구, 이런 거 중시하니까. 다의 관점에서 나를 평가한다. 그죠? 그러니까 다가 있죠? 개인의 사적 이익 측면이야. 그 노직의 관점도 참고하면 되겠죠? 자, 어찌됐든 말이야. 개인의 사적 이익을 갖다 추구하면, 저기 하면 안 돼. 오히려 있죠? 국가가 어때? 법을 제정하면 그걸 법망을 피하려고 사람들이 도둑의 무들이 날뛴다. 그 얘기니까. 그죠? 그런 입장에서 나 있죠? 국가의 어떤 통제하는 거, 그것을 가지는 문제점, 한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반박을 하면 되겠죠? 자, 두 상반된 관점이 있어라의 설탕세, 그죠? 설탕세가 결과적으로 뭐냐? 비만을 갖다가 예상을 해서 비만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탕 도입하는데 세금을 부과한다, 그죠? 그럼 사람들이 어때요? 설탕을 많이 흡입하는 거, 섭취하는 걸 좀 줄일 거 아니냐, 그죠? 가격이 비싸지니까, 반대로 가격이 오르니까 당연히
설탕을 안 먹을 수 없는 거니까 일부 불만을 터뜨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 소비자들이. 그죠? 자, 관점과 견해는 여러분 택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두 가지 측면은 하나를 선택하는 거니까. 그죠? 저는 답변하겠습니다. 저는 설탕세 도입에 자, 반대하는 입장에서 답변 드리고 싶습니다. 답변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답변 드릴 겁니다. 그죠? 답변해야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판단이기 때문에 3번 문제 있잖아요. 그죠? 자, 왜냐하면 근거가 필요한 거죠. 일단은 뭐 설탕세를 도입한다는 취지가 비만을 낳다, 이쪽에 바로 당뇨병 같은 거 예방하는 측면에서 어떤 그 건강 측면에서 의미가 있지만 이것도 새로운 세금 제도이기 때문에 어때요? 많은 소비자들이 생산자는 어때요? 설탕을 공급하는 입장에서는 가격 올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거기에는 당연히 가격에는 뭡니까? 간접 소비세가 들어가는 것이고, 부담은 고스란히 소비자가 지는 거기 때문에, 또 다른 어때요? 일종의 바로 일상에 살면서, 그죠? 약간 어려움을 겪게 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설탕세 도입을 어때요? 전면적으로 도입하는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특수한 경우에 한해서, 그죠? 최근에 우리나라 후루탄 같은 경우 그것도 활용할 수 있는 사례가 아니겠냐, 오케이? 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런 거니까. 자, 그래서 일단 작년도 어때요? 5점 문제로서 기출됐던 바로 학업우수 전형, 학업우수형이었죠? 재시문 기반의 인문계열 면접 문제였습니다. 참고로 5위에는 말이죠. 작년도 5위입니다. 공리주의, 국가행복지수, 공공선인데 어때요? 벤담, 공리주의, 쾌락, 불행, 그죠? 행복, 이런 거. 적극적인 공리주의가 있고 소극적인 공리주의가 있다 그랬습니다. 자, 소극적 공리주의가 바로 밑줄 기억이었죠? 소극적 공리주의를 쫙 정리를 먼저 합니다. 작년도 5 문제야. 그죠? 그 다음에 나의 경우는 GDP, 국내 총생산, 행복지수. 자, 이런 겁니다. 소득과 행복지수 그런 겁니다. 행복지수는 국내 총생산 GDP뿐 아니라 건강, 자유, 기대수명, 부정평등을 바탕으로 집계가 된다. 자, 니은. 국가행복지수죠? 자, 그러니까 가에서 기억은 소극적인 공리주의입니다. 그럼 문맥적으로 있죠? 소극적 공리주의가 뭔가 기억을 정리를 해야 돼. 그죠? 소극적 공리의 행복이 하는 불행을, 쾌락이 하는 고통을, 선이 아닌 악을 제거하고 최소화한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어때요? 여기서 국가 행복지수는 국내 총생산, 건강 이런 거에 따라서 정해진다고 그랬습니다. 바의 경우 나는 이사하기를 좋아한다. 인간이라는 것은 대충 두 가지 타입으로 나눈다. 행복한 기분이죠. 문맥적으로. 그죠? 문맥적으로. 자, 가의 기억, 나의 니은, 다의 디귿이 있습니다. 앞뒤 문맥을 통해서 기억의 특성을 바탕으로 니은, 디귿에서 행복에 대한 관점을 평가하시오. 평가라는 건 옹호돈박이요. 옹호돈박. 그죠? 그러니까 밑줄 기억의 앞뒤 문맥을 통해서 파악을 해. 그죠? 자, 니은, 디귿 있죠? 이 세 밑줄을 문맥을 통해서 파악을 다 해놓고 나면 어때요? 아마 기억의 기준이 되고 이것의 입장에서 니은이 옹호된다 전제하면은 아마 디귿은 좀 반박이 된다. 이런 입장이 될 거예요. 양면성을 가지게 됩니다. 참고로. 실제로 이런 시뮬레이션 하는 거 실전 학습은 바로 현장에서, 그죠? 17일부터 아주 세게, 엄청나게 많은 문제뱅크식으로 해서 지가 기획된 많은 양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있죠? 현장 시뮬레이션 합니다. 재시문 나에 대한 참고의 기억의 개념을 비판하시오. 비판한다는 게 한계를 발견하는 거죠.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제가 파악하기로 기억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니은과 디귿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기억의 관점에서 니은을 봤을 때는 니은은 이런 점에서 기억에 의해서 뒷받침이 되고 옹호가 된다고 봤습니다. 이에 반해 어때? 디귿의 경우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억의 입장에서 어때요? 자, 반박의 여지가 있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자,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시문 나는 이런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에서 일종의 바로 기억의 입장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한계를 발견하는 게 바로 비판이죠. 따라서 어때? 이런 식으로 기억의 입장은 교정이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뭐의 기준에 따라서? 나를 통해서 봤을 때 그랬단 얘기야. 그 다음에 가의 소극적 공리주의 반영한 정책을 예를 들고 그것을 흥미로 얘기하는 거죠. 소극적 공리주의라는 게 어때? 문맥적으로 보니까 이건 여러분들이 추론 역량과 주변의 사례 있죠. 이런 걸 활용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기억의 소극적 공리주의가 바로 뭐냐? 자, 개인이 보면 행복도 있고 불행도 있단 말이야. 최대 다수 최대 행복이 기본이야. 오케이? 자, 소극적 공리주의는 바로 뭐냐? 불행의 최소화입니다. 불행의 최소화. 그죠? 불행의 최소화란 말이야. 불행. 자, 예를 들어서 있죠. 공리주의 입장에 보면 개개인들이 느끼는 쾌락, 행복이죠. 이런 걸 극대화하는 게 바로 공리주의죠. 그래서 어때요? 개개인들의 그런 행복, 쾌락의 지수의 합이, 그죠? 많을수록 사회의 행복이, 쾌락이 증가한다. 그런 얘기죠. 최대 행복인데, 소극적인 공리주의는 바로 어때? 불행의 최소화야. 예를 들어서 말이죠. 어때요? 자, 살인범이야. 사형 선고를 받았죠? 언제 사형당한지 모르는 고통 속에서 밤을 못 누려. 그죠? 그럼 이 사람의 어떤 불행은 극도로
심화되는 거야. 따라서 사형을 갖다가 집행하지 말자, 사형제도를 없애자, 그죠? 이렇게 주장하는 입장도 소극적 공리주의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어때요? 사형은 선고받은 사형수도 한 생명이고 한 사람의 개인이야, 그죠? 사회 구성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공리주의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사형제도도 있으면 안 된다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게 사례가 되겠습니다. 알겠죠? 이건 약간 좀 여러분들 개개인의 그런 배경적 약간은 좀 염두에 두고 좀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보면 되겠습니다. 자, 참고로 이제 1, 2, 3번 이런 식으로 해서 자,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이 있죠? 여기다가 1, 2, 3, 4, 5 붙이면 수능 국어 문제가 되죠? 독서, 사탐 문제가 되죠? 다만 요것을 있죠. 여러분 답을 기획을 해서 12분 동안 제시문 읽고서 답변 기획을 딱 해서 이게 키워드를 중심으로 다 했대요. 자, 여백에다가 딱 연필로 기록을 해놓고 그걸 보면서 구술을 하는 거죠. 6분 동안. 1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2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3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다 끝났으면 이상입니다. 해서 뭔가 시작과 끝을 명확해지는 프레임이잖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시뮬레이션 하면 연습할 때 있죠. 요 훈련 철저히 합니다. 자, 이런 점에서 있죠. 채점 기준까지 다 설정이 돼 있죠. 참고로.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예시 답안의 사례 같은 경우 이게 이제 작년도 기출입니다. 경년도 가나다 있죠. 요집학을 이렇게 합니다. 해놓고 나서 어때요? 자, 요집학을 하고 기억의 입장, 니은의 입장. 자, 이런 것들. 자, 그렇게 하고 말이죠. 일단은 요거 2022학년도 앞에는 이제 오전 오후, 그죠? 작년도. 요거는 2022학년도 그 전년도죠. 자, 오후 문제입니다만은 제시문 가를 주고 기억 니은 주고 그 다음에 나도 어때요? 현대시를 줬죠? 밑줄을 줬습니다. 자, 작년에도 기출문제가 시가 하나 나왔잖아요. 문학, 그죠? 다의 경우는 어떤 사례 나오죠? 자, 문제 똑같아요. 가히 내용 참고해서 나의 화자가 디귿자를 표현한 이유에 대해서, 그죠? 나의 디귿이 바로 뭐 이 19절이죠? 19절. 19절이기 때문에 문맥적으로 있죠? 함축적으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 제시문 가에 대한 바탕으로 다에 나타난 A의 주장을 평가하시오, 그죠? 다의 바로 A의 주장. A. 음료수 마케팅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그죠? 광고를 띄우려고 해. 상사로부터 어때요? 데이터를 분석해라. 자, 그렇습니다. 가에 니은에 채택된 두 가지 반사실적 사고가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구체적인 예로 설명해라. 그렇습니다. 반사실적 사고, 그죠? 자, 니은의 경우 반사실적 사고는 현실과 대비해 상황이 더 나은 경우와 상황이 더 나쁜 경우로 생각하는 방향으로 나뉜다. 그렇습니다. 자, 앞뒤 문맥을 통해서 니은의 의미를 명확히 봐야겠죠? 자, 기억의 반사실적 사고, 오케이? 명확히 문맥적으로 먼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나왔던 게 작년도 기출문제입니다. 자, 그래서 말이죠. 일단은 이런 식으로 채점 기준과 그 다음에 요지 파악을 해서 제시문을 갖다가 내용을 정리하고 어떻게 문제 구도에 맞게 활용을 할 것인가, 그죠? 그런 개요, 아웃라인, 그죠? 이런 것들을 갖다 짜고서 그 다음에 어때요? 짧은 시간에 답변 구술하고 키워드 정리하고 요걸 가지고 6분 동안 있죠? 구술하는 그런 맥락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뮬레이션을 하는 게 바로 저희 스카이 입시교육의 면접 전문 캠프 스카이 진학교육에서 피니싱 마무리해주는 그야말로 여러분 수능 최저가 아까 4과목 8 이내, 그죠? 다 뭐 수능 최저가 되니까 면접 준비하는 거니까 1차 되고 나면 17일부터 있죠. 여러분 다 잊어버리고 자, 다른 전형 수시 6개 카드 활용하면서 시간이 되면 있죠. 어찌됐든 자, 오전 오후 저녁 블록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장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스카이프 교육의 오랜 노하우와 전통과 실력과,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가지는 프로의식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좀 가장 대담한 담력을 가지고 시험장, 면접장에 가서 자신있게 말할 수 있게끔 자, 멘토링 해주는 그런 시스템, 오랜 노하우와 그 다음에 입체감리 구성 방식, 또는 있죠. 직접 트레이닝 하면서 여러분이 업그레이드 하는 그런 어떤 역량을 키워주는 그런 바로 아카데미가 바로 스카이 교육이가 스카이 진학교육이기 때문에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 합격을 위해서 오래 있죠. 여러분 주인공이기 때문에 여러분 합격을 위한 진정한 마인드로 최선을 다해서 최고의 효과를 가져오도록 여러분을 지도할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좀 희망을 가지고 합격 가능성, 이제 수능 끝났으니까 부담을 갖지 말고 마지막 또 다른 어때요? 활용 점정의 피니싱, 자, 면접 구술, 고려대학교 학생부 종합의 바로 학업 우수자 전형, 자,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봅시다. 합격의 가능성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자, 화이팅 합시다.